아버지 짐 속 서류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든 순간 하늘 씨는 1년간의 분노가 한꺼번에 후회로 바뀌는 걸 느꼈어요. 편지 첫 줄에는 딱 한 문장만 써 있었대요. 하늘아, 아빠가 표현을 못해서 미안하다. 오늘은 퇴직금 1억 2천만 원이 하룻밤에 사라진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딸 하늘 씨는 꼬박 1년 동안 전혀 몰랐답니다. 왜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버지 김정수 씨는 올해 63이에요. 29살부터 시작한 공장 일을 30해 만에 그만뒀어요. 손바닥은 굳은 살로 가득하고 새벽 5시 기상이 몸에 배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퇴직식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건넸을 때도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대요. 누군가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껴안으려 하자 뒷걸음질 쳤다고도 해요. 평생 표현이 서툴렀던 사람, 그게 김정수 씨였어요. 딸 하늘 씨는 서울 대기업에 다니는 30살 직장인이에요. 매달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면서도 전세 보증금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원하는 동네 전셋값은 8천만 원. 하늘 씨가 혼자 모은 돈은 고작 2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아빠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조금 기대하고 있었대요. 아버지가 30년 일한 퇴직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받은 퇴직금은 정확히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30해 노동의 값이었죠. 하늘 씨는 아버지 퇴직 소식을 들었을 때 잠깐 기대했어요. 이제 아빠도 여유가 생겼겠지. 나한테 조금 보태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버지는 퇴직 직후부터 입을 꾹 다물었어요. 돈은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요. 그 말이 어딘가 이상하게 들렸지만 하늘 씨는 그냥 넘겼어요. 2달 뒤 하늘 씨가 우연히 아버지 통장 명세서를 보게 됐어요. 식탁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잔액은 38만 원이었어요. 하늘 씨는 숫자를 보고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1억 2천만 원이 2달 만에 38만 원. 아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아버지는 밥을 먹으면서 그냥 다 썼어 라고만 했어요. 그 짧은 대답 한마디가 하늘 씨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하늘 씨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쳤어요. 도박, 주식, 사기, 아니면 어딘가에 숨겨둔 건지. 딸이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마다 아버지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어요.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왜 잘 됐다가 아니라 알아서 했다라는 표현을 쓴 걸까요? 그때 엄마가 슬쩍 눈을 피했던 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너무 수상했대요.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거든요. 며칠 뒤 하늘 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버지와 크게 다퉜어요. 아빠, 나 전세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30년 일한 돈을 도대체 어디다 쓴 거야? 아버지는 잠자코 앉아만 있었어요. 화가 잔뜩 난 하늘 씨가 대답도 안 하면서 왜 가족이야? 라고 소리쳤을 때 아버지는 딱 한마디만 했어요. 미안하다. 그게 전부였어요. 미안하다는 말 뒤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하늘 씨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는데 복도에서 아버지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한 번, 2번이 아니에요. 꺽꺽거리는 소리가 한참 이어졌어요. 담배 피워서 그러지 하고 넘겼는데 사실 그때 엄마가 아버지 등을 두드려주면서
아무 말도 안 한 게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잔소리를 했을 텐데 그냥 조용히 등만 쓸어줬거든요. 그 기침 소리가 이 이야기의 진짜 첫 번째 실마리였어요. 결국 하늘 씨는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갔어요. 친구들한테는 아빠가 퇴직금 다 날렸어 라고만 했어요. 다들 도박 아니야? 라고 했대요. 하늘 씨도 그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라면 솔직히 저도 똑같이 연락 끊었을 것 같아요. 설명조차 해주지 않는 사람한테 먼저 손을 내밀기가 쉽지 않잖아요. 1년 동안 아버지는 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딸 생일에도 문자 한 통 없었어요. 하늘 씨는 그게 더 서운했대요. 그러면 설명이라도 하지. 왜 아무 말도 안 해? 엄마는 가끔 전화해서 잘 지내지만 물었어요. 아빠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대요. 이상하게 엄마도 뭔가 말하려다가 말을 삼키는 것 같았는데 하늘 씨는 또 아빠 편들겠구나 싶어서 그냥 넘겼어요. 그게 1년 내내 반복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하늘 씨 폰에 엄마 전화가 왔어요. 새벽 6시였어요. 하늘아, 아빠 병원에 왔어. 빨리 와. 엄마 목소리가 달랐어요.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늘 씨는 급하게 택시를 잡아타면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아빠한테 연락 한 번 안 했는데 1년 동안 그 생각이 택시 안에서 계속 맴돌았대요.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요. 병원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하늘 씨를 한쪽으로 끌어당겨 조용히 말했어요. 폐암 3기야. 1년 전에 진단받았어. 하늘 씨는 그 말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1년 전이면 아빠가 퇴직금 쓴 그때잖아요. 다 썼다고 했던 그때. 그 시점이 같다는 걸 알아채는 순간 하늘 씨 머릿속에서 뭔가가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아버지 짐 가방을 가져다 줬어요. 낡고 검소한 가방 안에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봉투에는 하늘 씨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더니 서류 2장이 나왔어요. 하나는 전세 계약서였어요. 하늘 씨가 그토록 원했던 동네, 그 집, 보증금 8천만 원짜리요. 또 하나는 적금 통장이었어요. 망이 금액 4천만 원. 둘 다 하늘 씨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1억 2천만 원, 전세 보증금 8천만 원, 적금 4천만 원. 더하면 딱 1억 2천이에요. 1원도 빠짐없이 딸을 위해 준비해놨어요. 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은 날 내가 없어지기 전에 딸 자립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결심했대요. 딸한테 말하면 치료받으라고 설득할 테니까 수술은 돈이 얼마 들어도 딸한테 손 벌리지 않겠다고. 그래서 혼자 다 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한 거였어요. 하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는 알았어?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전부터 알았어. 아빠가 네 앞에서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엄마도 1년 동안 모든 걸 혼자 알면서 버텨온 거예요. 딸이 아빠한테 소리 지르는 걸 보면서도 연락 끊겼다는 걸 들으면서도 아무 말 못했던 거예요.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하늘 씨는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대요. 서류 사이에서 편지 한 장이 툭 떨어졌어요. 아버지 필체였어요.
아버지가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받아본 게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편지는 딱 3줄이었어요. 하늘아, 아빠가 표현을 못해서 미안하다. 이게 아빠가 30년 동안 일한 이유다. 아빠는 괜찮으니까 내 인생 잘 살아라. 하늘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병원 복도였는데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늘 씨가 벌떡 일어나 아버지 병실로 뛰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딸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하늘 씨는 아버지 손을 양손으로 꽉 잡았어요. 아빠, 미안해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대요. 1년 동안 쌓인 말들이, 했던 원망들이 전부 그 3글자 안에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하늘 씨 손을 천천히 살짝 더 꽉 쥐었대요. 잠시 후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배는 안 고프냐? 하늘 씨가 터뜨려 웃었어요. 눈물이 흐르면서 웃었어요. 평생 그랬어요. 아버지는 사랑한다는 말 대신 항상 밥은 먹었냐? 배는 안 고프냐를 물어봤거든요. 하늘 씨는 그제야 알았대요. 그 질문들이 전부 다 사랑이었다는 걸. 30년 새벽 기상도, 굳은 살 박인 손도, 1억 2천만 원도 다 같은 말이었어요. 단지 아버지 방식으로 하는 말이었을 뿐. 2달 뒤 아버지는 수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3기라도 수술이 잘 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대요. 하늘 씨는 수술 당일 아침부터 밤 늦게 퇴원할 때까지 병원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켰어요. 퇴원하는 날 아버지가 처음으로 딸 어깨에 손을 올렸대요. 고생했다. 2글자였어요. 하늘 씨는 그 짧은 말이 평생 들은 어떤 말보다도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하늘 씨는 아버지가 계약해준 집에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아침마다 출근길에 그 동네 골목을 걸을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난대요. 전세 계약서에 적혀 있던 날짜를 다시 확인해 봤더니 폐암 진단을 받은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진단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딸 집을 알아보는 거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딸을 걱정했던 사람이요. 표현이 서툰 아버지들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 대신 밥 먹었냐고 묻는 아버지들. 고생했다 한마디 못하고 통장을 슬쩍 내미는 아버지들. 어쩌면 그 과묵함 뒤에도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을지 몰라요. 말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김정수 씨처럼요. 그 무뚝뚝함이 가끔 밉고 서운할 때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작은 위로가 됐으면 진심으로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들려주세요. 혹시 오늘 아버지가 떠오르셨다면 오늘 저녁 연락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곧 다시 돌아올게요.